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과 닮았다. 리버풀의 팬이었다. 호주 출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맡아서 리버풀과 빅매치를 앞두고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클롭 감독과의 첫 맞대결 승리로 장식했고 자신이 어린 시절 응원했던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의 6년 만의 승리를 이끄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월에 감독상을 받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월 달에 일정도 무패로 마감하면서 2달 연속 이달의 감독상 수상이 유력해졌고요. 또 이달의 활약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6골을 몰아치며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 유력해졌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아스널전에 이어 리버풀전도 후반전 도중 조금은 일찍 교체됐던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 투혼을 발휘했던 것이다. 쉽지 않은 출전이었는데 이를 악물고 뛰었다라는 비화를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리버풀전 승리 이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어땠는지 모든 이야기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 리버풀을 꺾었는데요. 이제 7라운드 일정을 마친 현재 무패팀이 딱 2팀만 남게 됐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황희찬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2대1로 패배했고요. 또 리버풀은 토트넘에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과 아스날 딱 2팀만이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6승 1패로 승점 18점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토트넘과 아스날이 5승 2무 승점 17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리버풀이 토트넘전 패배로 5승 1무 1패 승점 16점으로 4위까지 순위가 추락을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의 6대1 대승을 깜짝 거두면서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브라이튼은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에스턴 빌라에 참패당하면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웨스트햄 7위, 뉴캐슬 8위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전 승리로 9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맨유는 간신히 10위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토트넘 단독 2위에 올라있고 또 하나 중요한 순위표가 있죠. 2021-2022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 지난 2022-2023 시즌 득점왕 홀란을 바짝 추격하며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입니다. 홀란이 8골, 손흥민 선수가 6골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전 중앙 공격수로 뛰기 시작한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6골을 몰아쳤어요. 이 활약을 본다면 홀란과의 앞으로 득점왕 경쟁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제러드 보웬이 5골로 3위,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두아르, 브라이튼의 퍼거슨, 그리고 울브스의 황희찬 선수까지 4골 공동 득점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지금 득점 탑10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추석 한가위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극장 승리를 연달아 거둔 또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2016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홈 2경기 연속 90분 넘어 결승골을 넣어 승리했던 것에 이어 7년 만에 토트넘이 셰필드전에 이어서 리버풀전 연달아 홈에서 90분 이후의 시간에 결승골을 넣고 승리한 대단한 또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짜릿한 승리를 토트넘이 연달아 거두면서 지금 토트넘 홈팬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좋은데요. 이러한 큰 기대 속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 질문과 답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 영국 취재 기자들, 토트넘 담당 기자들 다 신이 났어요. 기자회견장에 앉은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숨 좀 돌리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여유있게 농담을 합니다. 저요? 저는 경기를 뛴 선수가 아닙니다. 전 뛰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짜릿하고 긴박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유머러스하게 열심히 뛴 건 선수들이다. 나는 서서 지켜봤다. 난 그래서 숨가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도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마무리였다. 셰필드전도 막판 동점골, 역전골이 추가 시간에 나왔고 아스널전도 난타전 끝에 비겼고 또 이번 리버풀전도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거뒀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무패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과 결말이 이렇게 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극장 승리가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느냐? 또 초반 성적 좋은 것 상상했었느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7주 동안 7경기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도전들이 있었는데 오늘 리버풀전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처한 방식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결과도 좋지만 이 결과를 끌어냈던 방식이 정말 만족스럽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경기를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즉 극장 승리가 아니라 빨리 안정적으로 승리의 쐐기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막판에 극장골이 나오는 것은 우리 팀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낼 수 있다는 정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빨리 이기고 안정적으로 이기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로 더 좋지만 극장 승리를 거두면 팀이 더 끈끈해지고 스스로 선수들이 믿게 되고 저력을 갖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멘탈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한 것이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멘탈을 만들기 위해 의도한 건 아니고 축구 경기의 특성일 뿐이다.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고 경기라는 게 그런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성적이 예정보다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초과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예후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즉 토트넘이 이전까지 해왔던 성적, 선수단의 기록 혹은 본인에 대한 낮은 기대치로 인해서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나는 우리 팀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 선수단이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가 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만 노리고 또 챔스 진출권도 어려울 거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다. 더 나갈 수 있다. 멀리 밀고 나갈 수 있다. 계속 나가겠다. 어디까지? 리그 우승하는 경쟁까지 가겠다라는 의지와 야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솔직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운이 따랐죠. 판정적인 운인데요. 일단 커티스 존스의 퇴장 VAR 판정,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기 전에 원래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게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심판위원회도 인정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즉 이 오심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극적인 승리에 도움을 준 것이 맞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VAR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냐라는 질문이 기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멋진 대답을 내놨는데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도입된 이래로 이 기술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 얘기를 한 거는 셀틱 감독 시절에도 이미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얘기들이 정말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VAR 판독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판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꽤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경기의 영역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지만 동시에 왜 기술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지도 저도 알긴 합니다. 당연히 좀 더 정확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도입되는 것 이해는 한다. 나도 왜 도입하는지는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형태의 기술도 게임을, 경기를 오류 없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들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이 도입되면 100% 완벽한 판정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술이 도입돼도 언제나 오류는 나올 수밖에 없다. 100% 완벽한 판정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예전에는 심판의 오심을 포함한 각종 오류를 경기의 일부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못한다, 심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것들도 경기의 일부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판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이니까 게임의 일부라고 그냥 잘 받아들였는데, 이제 VAR이 도입이 됐으니까 오류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생기냐라고 이제 따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해다. VAR이 오류가 없을 거라는 것 자체가 오해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기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자체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기술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기술이 존재하지만 기술을 갖고 판독하는 것은 해석에 달려있고 그 해석을 하는 심판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감독인 내가 실수를 하고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실수를 하는 것처럼 결국 심판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판정을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인간이 판단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젠가 앞으로 VAR이 더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수정하고 보완을 해도 완벽한 오심이 없는 경기는 나올 수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심은 경기의 일부다. 경기가 속인 결과다. 잘못된 결과다. 할 수 없다. 이것도 경기의 일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 승리를 거둬와야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 그 오심으로 취소된 골은 분명히 있었지만 커티스 존스, 디오고 조타가 퇴장을 당했던 그 판정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하는데요. 상대팀의 판정에, 상대팀에 관련된 판정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만 일단 내 생각을 말하면 첫 번째, 커티스 존스가 퇴장을 당한 장면에서는 비수마가 그의 태클로 인해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그래서 비수마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후반전의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나온 상황이다. 끈질기게 압박해서 상대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이 더 많은 상태였고 상대가 파울을 또 많이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누적된 결과다. 왜냐? 디오고 조타는 다이렉트 퇴장이 아니었고 명확한 경고 상황으로 인해 경고가 두 장 누적돼서 퇴장당한 것이니 결국엔 두 장의 퇴장이 모두 정당하다는 생각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클롭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커티스 존스의 퇴장은 발이 미끄러지면서 가격했으니까 퇴장감이 아니다. 옵사이드도 너무나 미친 판정이었다. 항변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시즌 이전 경기에서 우리 팀에 대해서도 불리한 판정이 있었는데 나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쪽으로든지 판정은 나올 수가 있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납두겠다. 즉 그런 논란들을 알지만 그게 결국에는 경기 결과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결과는 나왔고 우리가 이겼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이 핵심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 부상 문제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했죠. 메디슨 선수도 교체했죠. 비스마 선수도 교체했죠. 그렇게 핵심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결승골을 얻어낸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다양한 그 패턴을 가진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 우리 팀은 자동화되어서 팀으로 골을 넣은 것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걸 앞으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의 선수로 이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골을 넣는 게 아니고 메디슨이 있어야 골을 넣는 게 아니고 비수마가 있어야 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자동적으로 팀플레이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나의 목표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골을 넣는 건 기쁜 일,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팀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경기를 정말 잘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고 리버풀도 잘했습니다. 리버풀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초반에 좋은 경기를 하다가 리버풀이 10명이 됐죠. 하지만 10명인 리버풀도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10명이 돼서 우세하게 이긴 게 아니라 좋은 팀을 상대로 이긴 것이고 리버풀은 10명이어도 좋은 팀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선제골을 넣기 전까지 잘했는데 선제골을 넣고 나서 조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점골 내준 장면,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반 막판에 우리가 서두르기도 했고 무리한 플레이도 있었고 또 너무 개인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동점골을 내줬죠. 리버풀은 10명으로 뛰면서도 우리의 실수를 노렸고 또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팀인데 우리가 조금 신진하게 행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반전엔 더 나아졌습니다. 하프타임 토크를 통해서 정비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는 훨씬 더 경기를 잘 통제했고 우리 지역에서 경기를 하기도 했고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잘 활용을 했다. 물론 상대가 수적 열세일 때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상대를 좀 흔들어주지 못했지만 또 알리송 골키퍼가 믿을 수 없는 선방을 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끝내 이겨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를 잘 운영했고 더 강해지고 있고 많은 변수 속에서도 우리 팀의 성과를 드러낸 경기였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69분에 교체가 됐잖아요. 굉장히 이른 시간 교체가 됐는데 교체되기 전에 뛰면서도 힘들어 보였고 교체되고 나서도 힘들어 보였는데 몸 상태 괜찮은가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선수는 100%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아스널전 때도 100%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메디슨 선수의 부상, 무릎 부상 문제 때문에 나왔던 질문에 손흥민 선수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체한 이유를 먼저 설명했던 거거든요. 이번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명을 더 손흥민 선수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 손흥민 선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고 손흥민 선수는 뛰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못 뛸 수도 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무리해서 뛰게 하지 않을 생각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히샤이동이 선발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뛰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로 뛰게 했고 뛴 시간 동안 본인의 몫을 다 했잖아요.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도 넣을 정도의 경기를 보였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90분을 뛸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만 출전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아스널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스널전도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서 출전을 했고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오버해서 뛴 거고 이번 경기는 딱 맞춰서 이번에도 조금 더 오버해서 뛰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더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몸 상태임에도 최전방에서 리드하면서 압박까지 주도했습니다. 골도 넣었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역할도 잘했고 골도 넣었고 주장으로서 정말 대단한 노력, Great Captain's Effort를 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헌신, 정신력, 투혼, 부상을 이겨낸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칭찬한 것인데요. 실제로 경기 끝나고 나서 현장의 직캠을 보면 벤치로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스포츠 탈장 수술을 미루면서 참고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는 수술도 받았고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이제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 A매치 영국에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웨일스전, 사우디전 하면서 훈련 도중에 쓰러졌던 일도 있고 테이핑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근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스널전 비하인드 씬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니폼 하의 안쪽 위에 왼쪽 허벅지에 엄청나게 많은 테이핑을 하고 그거를 경기 도중에 말 만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지금 분명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손흥민 선수인데 아스널전, 리버풀전 다 참고 뛰면서도 결정적인 골들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고 나서 사실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도 거의 소화하지 못했다. 훈련을 못하고 부상 회복에만 거의 열중했다는 거예요. 낫는 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몸 상태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몸이 더 올라왔을 때는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태라면 손흥민 선수가 풀피트로 돌아온다면 정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또 이겼기 때문에 교체되어 나가서 동료들을 응원했고 승리로 경기가 끝나자 그라운드로 올라와서 팬들의 함성을 유도하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감격적으로 껴안는 모습까지 감동의 순간들을 또 프리미어리그 현지 중계방송들이 후의 장면들로 다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시아의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레전드인데요. 지금의 활약도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기대가 큽니다. 아스널 리버풀과 격전 치르고 일주일 정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는데요. 손흥민 선수 몸 상태 잘 회복하길 기대하면서 다음에 있을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루턴타운과의 경기도 또 연속골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A매치가 있는데 튀니지 베트남과의 경기 일정에 한국을 오가게 되면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또 대표팀의 일정들은 어떻게 병행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최신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크리스만 감독의 대표팀 명단 발표 소식과 더불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10월에 토트넘은 총 3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 어떻게 펼쳐나갈지 새 역사를 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